이스라엘의 한 연구인데요. 고령층에게 3차 접종까지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4차 접종의 경우 오미크론의 감염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후에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 해석 좀 해주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네, 이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인데요. 제목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목만으로는 이건 뭐 백신이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제목과는 달리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목이라 하면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 연구를 인용하면서 화이자 백신 4차 접종 고령층 감염 예방 효과 4주에서 8주 불과.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백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내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이 연구는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화이자만 접종을 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대상이 상당히 균질하다는 거죠. 화이자 백신만 접종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3차 백신 접종하고 4차 백신 접종을 비교를 한 겁니다.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3차인 경우에는 2차하고 비교를 했고요. 4차인 경우에는 3차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비교를 해서 이 결과를 어디에 실었느냐 하면은 의과 이런 어떤 저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정말 좋은 저널입니다. 여기에다가 실렸는데요. 여기에 실렸는데 얼마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보건부가 1월 3일 이전에 이제 백신 접종을 3차, 4차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이제 고령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얼마나 보호하느냐, 감염에 얼마나 취약하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에 무려 1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층적인 거죠. 이 결과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3차가 되었던 4차가 되었던 감염 예방 효과는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3차를 접종하든 4차를 접종하든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한 달 내지 2달밖에 안 가더라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 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은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위중증을 막아주는 거랬잖아요. 같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위중증을 막아주는 것도 동시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위중증을 막아주는 것인 경우에는 부스터 샷을 하고 나서 4차 접종을 하고 나면은 3차 접종보다 3.5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4주차 한 달 정도 지나게 될 경우에는 3.5배 정도로 보호 효과가 있고요. 6주가 지나면 4.3배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더 연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더 연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3차 또는 4차 부스터 샷을 맞게 되면은 감염 예방 효과가 아니라 중증으로 예방 효과는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입니다. 다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스터 샷 3차 또는 4차를 맞아도 감염 예방 효과는 한 달 내지 2달이지만 위중증화율은 훨씬 강력하게 유지가 되면서 더 길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이 잘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또는 4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위중증화율은 몇 배 정도나 지속이 되면서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60대 이상 고령층한테서는 3차 또는 4차가 강력히 권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이하의 연령층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하신 분에게 있어서는 3차 또는 4차가 그렇게 권고될 만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때 연구를 진행할 때 일단 첫 번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었을 때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우리나라로 갖고 왔을 때 우리나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고령층 분들은 앞으로 3차 접종이나 4차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화이자를 가지고 다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는데 화이자를 가지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사회에 계신 60대 이상,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더 권장이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 대부분 3차 접종을 하셨지만 4차 접종이 권고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노바백스로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바백스가 안전하잖아요. 예. 그리고 혹시 고령층 분들 중에서 백신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로 하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 자체는 화이자와 비슷하게 크지는 않다. 다만 위중증 화에 관련해서는 노바백스를 접종하더라도 충분히 누릴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60대 이상은 4차 백신 접종이 강력히 권장된다. 특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이자나 다른 백신보다는 노바백스로 접종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실시간 댓글로 유희영님께서 백신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체중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70세이신데 요새 체중이 31kg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심스럽고 3차 접종을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아마 체중이 덜 나가는 걸로 봐서 어머니가 이제 아마 그 부모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감염이 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자녀분도 걱정이 있으신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지금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체중이 적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바백스 백신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안 하신다고 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하신다고 한다면 노바백스 백신 접종으로 3차 접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천하님께서 어머니가 77세신데 혈액 투석 중이고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고 심장약을 복용 중입니다. 작년 11월 초에 3차 접종을 했는데 4차 접종도 가능한가요? 대상은 맞는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아직까지 4차 접종 대상은 아니십니다. 4차 접종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사회에 계시는 고령층 고위험군들을 중심으로 4차 접종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나오면 그 발표 일정에 맞춰가지고 4차 접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격리 해제 후에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린 다음에 격리 해제 후에 백신 접종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격리 해제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격리 해제 후에도 좀 꺼림칙해서 백신 접종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격리 해제한 날부터 한 달 정도 후에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가 두려워가지고 지금 백신 접종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은 1차, 2차 때 화이자나 모더나를 백신 접종했었는데 너무나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3차를 화이자나 모더나로 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백신 접종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노바백스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바백스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맞았던 백신 중에서 한 번 이상 겹치는 플랫폼이 있을 정도로 되게 예. 보편화된 플랫폼으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메신저 RNA 백신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노바백스 백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재감염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다시 오미크론에 걸릴 확률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신 분도 있어서요. 근데 마침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대유행 때 확진을 받은 180만 명을 2달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0.1% 정도인 1,700여 명이 재감염이 됐습니다. 이들을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감염자의 대부분인 89%가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자, 교수님, 이 연구 결과도 해석해 주시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감염만 국한을 시키면 감염 자체는 항체 면역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대우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오미크론은 돌파 감염을 잘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미크론이 돌파 감염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돌파 감염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항체 면역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되었든지 스텔스 오미크론이 되었든지 재감염을 상당 기간 시키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덴마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백신 접종을 안 했어요. 그러는데 오미크론에 감염이 한 번 된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충분하겠어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아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는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백신을 2번 접종하는 이유가 첫 번째를 프라임이라 그러고 두 번째를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백신을 2번째 맞아야 확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회복이 되면 어떨까요? 프라임 한 건데 프라임에서도 낫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항체가 없으니까 오미크론 재감염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에서 보니까 재감염된 사람의 상당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비율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나았다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이 되면 어떡할까요? 이러면 이제 백신 면역이 좀 높아져서 다음에 재감염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우냐면은 백신 접종률이 워낙 높으니까 오미크론이 돌파 감염을 잘 시켜서 돌파 감염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면역이라 그래서 면역이 아주 빵빵히 생깁니다. 10배, 30배씩 막 생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기간, 몇 달 동안은 오미크론이 되었든지 스텔스 오미크론이 되었든지 재감염이 일어나기는 아주 어렵고요. 두 번째는 재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화율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든 돌파 감염이 되든 기본적으로 몸에 노화의 과정 때문에 생기는 면역 자체가 낮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3차 대부분 하셨죠? 4차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재감염과 관련한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실시간 댓글 또 질문 해결해 드리면서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ENTP님께서 그렇다면은 2번 맞고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면은 추가로 3차 백신 접종은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ENTP님께서 60세 미만 연령대라면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3번까지 부스터샷까지 백신 접종은 효과가 있고 또 오미크론 변이를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온전하게 코로나19를 앓은 셈이 되기 때문에 부스팅이 확실히 됐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3차 접종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자세히 소개해준 연구에 또 재밌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별로 보면 10대가 재감염이 가장 많고 대부분이 30세 미만이에요. 재감염의 비율을 봤을 때. 재감염에 걸린 분들이 고령층에서 재감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 30세 미만, 특히 10대에서 재감염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있는데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래도 30세 미만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으로 활동 반경이 넓겠죠. 예.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나았다고 하더라도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다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든 간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감염 비율이 높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목이 설대호 교수님이랑 연결이 되는 대목인데 3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녀들이 오미크론을 알아보신 분들은 시청자들 다 고개 끄덕이시겠습니다만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나이가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앓고 지나갔다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통상적으로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체 면역의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항체 면역의 수준이 낮아지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냥 감염 자체는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증상 없이 그냥 가볍게 더 첫 번째 알았던 것보다 더 가볍게 앓고 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예, 알겠습니다.